이때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던 투자자들에게 절호의 환전 그리고 투자 찬스가 된다는 것.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새로운 책이 발간됐는데 여러 구독자분들의 관심 덕분에 순항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순서인데요. 바로 미국 달러 자산을 매입했다가 언제 한국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타이밍 잡는 법은 환율이 한 해에 지난 1년간 200원 이상 급등할 때는 한국 주식 투자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달러로 저축하는 걸 2030 세대들한테 굉장히 강력 추천하는데, 달러에 잔뜩 투자를 해놨는데 환율이 급등했다.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달러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이고 안전자산이라 달러 환율이 급등했다라는 건 우리 경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환율이 연 200원 이상 급등하는 시기에는 주식 가격도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주식 가격 많이 빠졌을 때가 투자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궁금증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왜 주가가 어려워지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 회사채 가상금리가 뭐냐 하면 만기가 동일한 10년짜리 미국 국채 대비 회사채의 금리를 비교해보면 회사채가 부도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가 더 높아요. 근데 어느 날 미국 국채보다 회사채의 가상금리가 옛날에 한 1, 2% 정도 더 주면 채권 발행했는데, 어느 날 5%, 10%를 더 줘도 채권이 발행 안 되는 시기가 옵니다. 어떨 때죠?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수출 비중 높고 변동성 큰 한국에 투자할 생각 없겠죠. 결국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상금리가 급등할 때마다, 불황의 징후가 높아질 때마다 한국 시장에서 다 이탈하니까 주가 안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달러 강세의 시기, 즉 환율이 급등했다는 건 우리 원화가 약세라는 뜻도 되지만 달러가 강세라는 뜻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니까.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머징 마켓이 약해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은 미국 달러 가치, 파란 선은 신흥시장의 선진국 대비 상대 강도. 상대 강도가 뭐냐 하면 선진국 주가에 비교해서 신흥국 주가가 얼마나 탄력 있게 움직이느냐를 측정한 건데, 빨간 선 상승할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신흥시장 주식들이 부진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러라는 것 자체가 일단 벌써 선진국 통화니까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 싶을 때는 자꾸 신흥국에서 돈을 빼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환율이 급등할 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빠질 때고요. 많이 빠졌을 때가 또 물 반, 고기 반 되는 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리자면 바로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직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또 한국 주식 보는 거가 좋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은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를 보여주는데, 저 양적 완화 규모가 탁 튀어오를 때마다 빨간 선, 한국 주가도 어때요? 좀 있다가 오르죠. 가장 대표적인 게 2008년, 9년,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최근 2020년 3월에 역시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시작된 다음에 좀 있다 한국 증시가 바닥치더라고요. 왜 그럴까? 패닉 속에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특히 신용융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마진콜 당하는 등 시장이 아수라장이 돼 있을 때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연준이 돈을 푸는 거죠. 즉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미 연준이 양적 완화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들릴 때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진입을, 즉 달러를 팔아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왜 주가가 오르죠?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미국이 또는 영국이, 일본이, 전 세계 선진국들이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드니까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먼 미래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선진국들이 돈을 저렇게 많이 풀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니까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갈 가능성들도 생기면서 한국에서 이탈하던 외국인 자금들을 또 회귀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마지막 요인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그것은 미국의 신용 가상금리가 급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가 바로 연결되네요.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가 급락하는 시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지난 2020년 3월처럼 미 연준이 미국 회사채를 아예 사버렸죠. 국채에 대한 양쪽 완화를 떠나서 회사채까지 사주면서 미국 신용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해서, 한국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깊이가 조금 완화될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가상금리가 어떤 이유로든 떨어지게 된다는 건 경제 여건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신뢰가 회복되는 징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두 번째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될 때, 세 번째 미국의 신용 가상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 이때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달러를 보유하던 투자자들에게 절호의 환전 그리고 투자 찬스가 된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